네, 안녕하십니까. 트레이더 K 인사드리겠습니다. 토요일날 오전 11시 53분 영상 촬영하고 있는 시간이고요. 제가 이 토요일임에도 불구하고 영상을 촬영하고 있는 이유가 뭐냐면 두산에너빌리티 지금 금요일날 장에 마이너스 3.9% 정도 떨어진 상태에서 종가를 마감을 해줘서 사실 지금 걱정하고 있는 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이 본격적으로 넥라인 구간을 훼손하려 드는데 지금은 어떻게 대응해야 되나요? 라고 해서 궁금해서 영상을 키신 분들이 좀 많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일단 제가 한 가지 짚어드리자면 우리가 이렇게 진행이 된다라고 하면요. 사실상 패턴 자체가 전저점을 이탈하는 방식으로 진행될 확률이 높겠다라고 봐주시면서 21선을 한번 터치하고 반등을 세게 해줬었는데 이제는 21선을 터치하면서 다시 한번 위협하고 있는 구간이다라고 하면은 반복적으로 터치를 하게 되면 일반적으로는 깨지는 게 차트 패턴이라고 봐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깨진다라고 하면 이제 본격적으로 기회 구간이 온다라고 생각을 해봐주시면 될 것 같은데 영상 시작하기 앞서서 구독이랑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서 기회라고 댓글 한 번씩만 달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당장에 조선보다도 사실상 원전이 훨씬 더 강했죠. 얼마 전까지도 강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의 개인들의 매수세를 우리가 끌어오기 위해서는 지금 보시면 개인분들이 이렇게 매수를 많이 해주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더 많이 우리가 사줘야지만이 개인분들이 더 많이 사줘야지만이 공매도 세력들을 이기면서 다시 한번 시원한 상승 흐름 국민 주식으로 우리가 등극을 할 수가 있겠다라고 생각을 해봐 주시면 되는데요. 일반적으로는 개인들이 사면 못 가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 에코프로 같은 종목들은 개인들이 많이 사서 광기까지 밀어붙이면서 끌고 올라갔던 주식입니다. 에코프로뿐만이 아니라 삼성전자라든지 과거에 국민 주식 소리를 들었던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개인분들이 미친 듯이 사주면서 올려주는 주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개인들의 수급 끌어오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서 댓글에다가는 기회라고 한 번씩 달아주시면은 유튜브 측에서 이 영상은 왜 이렇게 참여도가 높지 하면서 많은 개인분들한테 영상을 추천을 해드린다라는 소리예요. 그렇기 때문에 기회라고 댓글 한 번씩만 달아주셨으면 좋겠고 본격적으로 영상을 시작을 해볼 건데 일단은 우리가 지금 두산에너빌리티 약세 패턴으로 가고 있는 건 맞습니다. 약세 패턴으로 가고 있으면서 삼각 수렴의 자리에서 어떻게 보면 이렇게 만약에 진행된다고 하면 삼각 수렴은 사실상 이탈을 했습니다. 지금 어떤 구간에서 삼각 수렴을 얘기를 했었냐면은 이런 어떤 패턴상으로 삼각 수렴으로 얘기를 했었는데 삼각 수렴의 하단부를 지금 이탈한 상황으로 마감을 했기 때문에 이건 어떤 패턴으로 진행될 확률이 더 높겠다? 하락 지속형 패턴으로 해서 이 전저점을 깰 확률이 좀 더 높겠구나라고 짚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깬다 하더라도 매수세가 얼마든지 계속 유입될 수밖에 없는 두산에너빌리티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바로 무엇 때문에 그렇죠? 여기 지금 보시면 인기 차트 순위에 이렇게 랭크가 되어 있는데 항상 두산에너빌리티는 상위권에 랭크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랭크되어 있는 것 중에 보시면 SK하이닉스랑 두산에너빌리티랑 카카오네이버 그리고 이제 카카오페이까지 해서 이 대형주들만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있고 나머지 종목들은 보시면 우리기술투자라든지 NHN, KCP 등등 해서 사이닉솔루션 신규 상장주고요. 이렇게 여러 가지 종목들이 포진해 있는 가운데서 플러스를 기록하고 있는 종목들과 대비되게 어떻게 보면 시장의 주도주로 불렸던 것들은 하락이 나왔던 장세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개인분들이 보면서 이 상위권에 계속 10위 안쪽에 들어있으면서 많은 분들이 계속 지켜보고 있는 두산에너빌리티이기 때문에 빠질 때 이게 이렇게 내려가는 케이스는 없다라고 봐주시면 돼요. 이런 확률 자체가 굉장히 1%도 안 될 정도로 굉장히 낮다라고 봐주시면 되고 계속 매수세가 유입이 될 수밖에 없다. 여기서 지금 전저점 깨졌네? 깨지는 자리에서 한번 들어가 볼까? 한번 반등 나오고 다시 한번 이런 식으로 이렇게 찌글찌글 하면서 이제는 우리가 어떤 구간을 좀 생각을 해주셔야겠다. 61선이 딸려 올라오는 구간을 좀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은 이 구간을 어떻게 보면 박스를 치면서 찌글찌글 내려가다가 여기서 61선이 딸려 올라오는 구간에서부터 시작해서 이제 어떤 게 나오죠? 분기 보고서가 나오겠죠? 보고서가 나오면서 본격적으로 실적에 대한 검증을 거쳐가는 구간이 나올 거다라고 한번 짚어드릴게요. 앞전에도 사실 에코프로도 그렇게 진행이 됐었습니다. 에코프로도 이 실적이 나오기 이전에 기대감의 주가가 먼저 상승을 한번 해준 다음에 시원하게 기대감의 주가 상승해주면서 여기서 광기가 한번 끼워주고 여기선 5월 MSCI 불발에 대한 이슈로 한번 떨어지면서 실적에 대한 검증을 철저하게 거쳐가는 구간이 있었다. 실제로 실적 보고서를 까보니까 어땠습니까? 실제로 실적이 좋았고 다시 한번 더 좋아질 거다라는 기대감에 2차 상승 파동이 나오면서 어떻게 됐죠? 국민 주식에 등극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때 당시에 올라갔을 때는 이제 광기에 개인분들이 많이 매수를 해주시면서 공매도 세력을 이겨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은 단합이 필요한 시점이고 여러분들이 쫄아서 투매하실 구간이 아니다라고 한번 짚어드리면서 그 당시 에코프로가 다시 한번 상승을 해줄 때는 여러 가지가 이슈가 있었지만 첫 번째로는 공매도 숏스퀴즈, 숏 커버링 관련한 이슈가 있었고요. 두 번째로는 MSCI 관련한 이슈가 있었고 세 번째로는 어떤 게 있었습니까? 실질적으로 더 수주가 쏟아져 들어온다는 기대감이 다시
다시 한번 증폭되는 구간이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무슨 말씀이냐면 이전까지 상승을 해서 여기서 보고서가 좋게 나왔다라고 해서 당장에 올라가진 않습니다, 여러분. 보고서가 실적이 실제로 좋게 나왔다라고 해서 이거는 이전에 과거에 있었던 일에 대한 게 이미 선반영돼서 올라온 구간이기 때문에 이 정도면 당연한 주가고 라는 판단이 시장에서는 받아들여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고, 추가적으로 앞으로의 분기가 더 좋아질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반영이 되어야지만이 다시 한번 상승 흐름을 보여줄 수 있다라는 말씀인데, 이때 당시에 에코프로가 상승했던 그 배경에는 바이든 대통령이, 미국 대통령이 정책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바이든 대통령이 어떻게 했었습니까? 2차 전지를 밀면서 2차 전지가 전 세계적으로 이슈가 되면서 2차 파동이 나왔다고 생각해 주시면 되는데, 지금은 누가 밀고 있어요? 트럼프 대통령이 밀고 있죠. 어떤 걸요? 원전을 밀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돼요. 행정명령까지 내가면서 4배로 증설하라, 이렇게 기사 내용도 보셨을 텐데, 항상 우리가 미국 대통령의 어떤 이런 정책을 꼭 생각을 해주시면서 이게 앞으로 이제 여전히 필요한 산업인가, 우리 인류에게 필요한 건가에 대해서 명확하게 여러분들이 물음을 던져가면서 인지를 하셔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무슨 말씀이냐면은 사실상 이제 이 에코프로가 핫했던 그 배경에는요, 탄소 중립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이슈에 대해서 기름으로 계속 가는 차를 쓰게 되면은 아무래도 지금 지구 온난화가, 여러분들 지금 너무 더우시죠? 지구 온난화라든지 여러 가지 기후적으로 빙하가 녹고 있다든지 엄청난 위기가 찾아올 것이다 라는 어떤 내용에 입각해서 전기차가 굉장히 핫했다라고 하면요, 지금 우리가 원전이 핫한 이유가 뭔지에 대해서는 한번 꼭 생각을 해주셔야 되는데, AI가 인간이 가야 될 수밖에 없는 방향이기 때문에 이 원전이 같이 핫해진 거라고 생각을 해봐 주시면 되겠죠. 바로 뭐 때문이냐면은 지금 AI 전력 수요가 엄청나게 급증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전력을 엄청나게 먹는, 전기 먹는 하마라고 생각을 해봐 주시면 되기 때문에 요거에 대한 감당이 안 돼서 원전으로 전 세계가 회귀를 하고 있던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마저도 원전 행정명령 내가면서 이렇게 원전주들이 상승이 나왔었던 건데, 원전 안 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하반기 들었으니까 이제 원전 안 할게요. 상반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앞으로 2030년, 2040년 얘기했던 거 다 거짓말이었습니다. 할 수가 있겠어요? 무조건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원전은 해야 되는 거고, 거기다 이제 추가적으로 이제 미래 산업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SMR 부분도 두산에너빌리티가 영위하고 있으면서 가스터빈, 수소, 풍력까지 에너지 회사잖아요. 에너지 회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사업부를 많이 가지고 있으면서 이번 AI에 치고 가는 신고가, 엔비디아가 얼마 전에 시총이 4트릴리온을 넘었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엔비디아가 역대급 신고가로 계속 치고 가고 있는 상황에서 전력 수요가 이제 하반기부터는 필요가 없습니다라고 말하는 건 말도 안 되는 얘기이기 때문에, 이렇게 여러 가지 사업 분야를 하고 있는 두산에너빌리티 다시 한번 2차 상승 파동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고 생각을 해봐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두산에너빌리티 마찬가지로 에코프로처럼 진행될 확률이 가장 높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일단은 그 전에 대장주의 어떤 움직임에서 하나오션을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제가 앞전에 사실상 이 두산에너빌리티를 말씀드렸던 그 요 분석 내용의 배경에도 하나오션에서 힌트를 좀 얻었던 부분이 있었던 건데, 고점에서 물리신 분들한테 영상 뭐라고 촬영을 해드렸어요? 제가 어떤 캔들까지를 봤던 거냐면은 여기까지의 캔들을 좀 봤던 거죠. 여기까지의 캔들을 봐놓고 이렇게 이탈하고 있는데, 금요일날 뭐라고 말씀을 드렸냐면은 여기서 21선 깨지는 요 꼬리 구간에서 우리가 무조건적으로 풀매수 거의 비중을 3 정도까지는 태워야 된다. 내가 만약에 이 고점에서 1을 물렸다라고 하면은 이 저점에서는 3을 우리가 들어가야지만이 평단이 안정되면서 확 낮아진다라고 한번 분명하게 짚어드렸었습니다. 그런 분석 내용의 배경에는 하나오션의 주가를 보면서 제가 한번 대장주의 흐름을 한번 우리가 지켜봤다라는 말씀인데, 여기서 보시면 5일선을 타고 올라가면서 한번 깨지기 시작했던 구간이 바로 어디예요? 이렇게 5일선을 깨지면서 여기서 음봉을 매기면서 21선까지 같이 하회를 하고 나서 다시 한번 상승을 해주고, 전고점을 넘어가주지 못하고 다시 한번 밀리게 되자 어디까지 밀렸었습니까? 이번에는 초록색 선까지 밀렸다가 한번 반등하면서 21선에서 다시 한번 저항받고 다시 한번 61선 깨고 급반등을 했었던 게 바로 하나오션이다라는 말씀이죠. 그러면서 다시 여기서 못 가게 된 이유는 사실 산업은행의 블록딜 이슈가 굉장히 컸었고, 여기서 올라가는 척 하다가 내려갔던 배경에는 싱가폴 쪽으로 해서 아무래도 수주를 뺏기는 내용으로 기대감이 실망감으로 바뀌는 구간으로 한번 하락이 나왔었습니다. 여기서 상승할 때 오스템 인수에 대한 어떤 기대감이 있었다라는 말씀이고, 결과적으로 놓고 보면은 이렇게 박스를 치고 있는 게 확인이 되실 거예요. 상승을 했던 주도주가, 거래대금을 어마무시하게 끌어갔던 주도주가 갑자기 상승한 다음에 끝났습니다 하고 본전까지 돌아가는 게 말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기 때문에, 이렇게 최소한 박스라도 칠 거다라는 개념에서 제가 21선 이탈하는 쥐어짜는 흐름이 나오면은 우리가 반등 노려볼 수 있다라고 이렇게 분석 내용을 한번 하나오션을 토대로 짚어드렸다라는 말씀이고요. 두산에너빌리티, 그래서 이렇게 아래 꼬리 닿는 날에 어떻게 보면은 내가 앞에서 비중을 1을 들어갔다고 하면, 이 구간에서 내가 비중을 1을 들어갔다고 하면 여기서 3을 태우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건데,
한번 지금 그 구간을 또 훼손하려고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해주면 되겠다? 다음번 구간까지 밀릴 거를 좀 생각을 해봐야겠다 라고 한번 짚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나오션 같은 경우에도 한번 이탈을 해주자. 21선을 본격적으로 다시 한번 깨주자. 어떤 식으로 21선이 작용했다고요? 저항으로 작용하면서 21선이 딸려 내려오고 61선이 딸려 올라오는 구간에서 지지와 저항을 반복적으로 받는 게 확인이 되실 겁니다. 자, 보시면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된 거냐면은 21선에서 저항을 받고 한번 내려오면서 61선에서 터치하고 반등한 다음에 다시 한번 21선에서 저항받고 내려와서 61선을 깨주고, 그게 무슨 말씀이냐면은 한번 지지를 받았던 게 영원히 지지가 되는 게 아니라 여기서 지지를 받았던 게 한번 깨준 다음에 과격하게 털고 이렇게 올라가는 구간이 나왔다라는 소리요. 그래서 두산에너빌리티 같은 경우에도 그런 식으로 좀 진행될 확률이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해봐 주시면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구간을 만약에 이탈을 하게 된다라고 하면, 월요일장부터 이탈을 하게 된다라고 하면은 이게 빠질 때도 이렇게 수직으로 내려가는 케이스는 거의 없다라고 봐주시면 되고요. 여기서 한번 내려가면서 한번 이렇게 찌글찌글하는 패턴으로 61선이 이렇게 딸려 내려오면서 61선이 딸려 올라오겠죠. 이런 식으로 61선이 딸려 올라오면서 여기서 이렇게 찌글찌글하면서 모아주고 다시 한번 모아준 다음에 흐름을 만들어주고 돌아 올라가는 구간이 여기서 수렴을 거치겠죠. 일단 이동평균선이 수렴을 거치면서 스리슬쩍 21선을 올라타고 올라가는 구간이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 과거에 그렇게 진행이 됐었는데 제2의 에코프로, 제2의 삼양식품이라는 얘기를 듣고 있는 두산에너빌리티다 보니까 그런 식으로 진행될 확률이 가장 높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자, 여기서 보시면 어떤 식으로 좀 진행이 됐었냐면은 점점 수렴하고 있다는 게 느껴지실 거예요. 처음에는 21선에서 지지를 연출해줬었는데 다시 한번 닿자 거기서부터는 깨지는 구간이 나왔었고, 전저점 이렇게 쌍바닥 구간도 무시하고 그냥 깨지는 패턴이 좀 진행되면서 사실상 지금 두산에너빌리티의 느낌과 굉장히 비슷하다라는 느낌이 듭니다.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데 전저점 한번 깨고 나니까 61선에서 터치하고 21선에서 터치하고 61선 조금 못 미치게 21선 터치하고 다시 한번 이렇게 수렴을 거쳐서 점점 변동폭이 감소하고 있는 게 느껴지시죠? 그러면서 21선을 스리슬쩍 타주더니만 다시 한번 상승을 무섭게 보여주면서 2차 파동이 나왔다. 이렇게 진행될 확률이 높다고 생각이 들고, 둘 다 마찬가지로 5월 MSCI, 8월 MSCI 이슈가 좀 활용이 됐었는데 MSCI를 분명하게도 두산에너빌리티도 활용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두산에너빌리티도 한번 짚어드리겠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은 이 두산에너빌리티, 두산의 계열사죠. 두산 같은 경우에 이번에 8월 MSCI 후보에 좀 거론이 되고 있어요. 자, 보시면 여기 뭐라고 나와 있냐면은 LIG 넥스원 두산 MSCI 신규 편입 가능성이다라고 내용의 기사가 나와 있는데, 언제 나온 기사냐면 6월 21일 날 나온 기사라는 말씀이고요. 이 MSCI 테마에 두산뿐만이 아니라 두산 로보틱스도 과거에 편입이 되니만이 이런 얘기가 있었거든요. 두산 플러스 두산 로보틱스. 사실상 두산 밥캣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합병 이슈가 있다 보니까 요거는 이제 논외로 치고 두산 로보틱스, 그럼 두산 에너빌리티도 충분히 테마를 활용할 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봐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여러분들 올라가고 나서 이런 내용의 기사가 나옵니다. 항상.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소문에 사서 뉴스에 팔아라 라는 말이 있다시피 여기서 다시 한번 흐름 만들어주고 상승을 할 때 본격적으로 올라가는 구간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다 올라간 구간에서 항상 나온다라고 짚어드리면서 선반영 이슈에 대해서도 이 기사에서 좀 다뤄드리고 있는데, 여기 지금 보시면 다만 선반영 효과가 커 7월 중순에 주가가 피크를 찍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데, 사실상 피크를 찍은 구간이 단기 고점이 됐든 어쨌든 피크를 찍은 구간이 두산 같은 경우에는 6월 30일 날 나왔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6월 30일 날 피크를 찍어주면서 안 좋은 추세로 진행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핵심 골자는 뭐냐면은 여기서 6월 30일 날 아니면 여기서 두산이 지금 MSCI 편입된다고 하면서 여기서 베팅을 때리는 게 아니라 소문에, 아무도 모를 때 소문에 사서 뉴스에 팔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자, 그래서 우리가 MSCI 테마가 뭔지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아까 전부터 MSCI 거리는데 나는 도대체 지금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라고 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을 것 같은데, MSCI가 뭔지에 대해서부터 한번 짚어드리면, MSCI라는 건요, 모건 스탠리가 만든 캐피털 인터내셔널 인덱스 하나의 지수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코스닥 지수, 코스피 지수 같은 지수라고 생각을 해봐 주시면 될 것 같고, 이 지수를 추종하는 미국의 펀드가 95%가 될 만큼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지수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그걸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여기 지금 보시다시피 뭐라고 나와 있냐면 MSCI는 글로벌 금융시장에서 가장 영향력이 있는 주가지수 중 하나로 라고 지금 기사 내용이 나와 있죠. 그러면서 편입 종목은 글로벌 패시브 자금의 유입을 기대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디테일하게 설명을 드리면은 MSCI에 우리나라가 지금 신흥국 리스트에 있습니다. 근데 지금 얼마 전에 선진국 리스트에 편입되려고 시도를 했었는데 좀 무산이 됐었어요. 어쨌든지 간에 신흥국 리스트에 있다라고 해도 막강한 영향력을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는 말씀인데, 여기 신흥국 리스트에 두산 에너빌리티가 딱 편입이 되게 되면요, 두산 에너빌리티를 살 생각이 없는 외국계 펀드 매니저가 이 신흥국 펀드를 매수하는 순간 그 돈이 어디로 흘러들어가요? 바로 두산 에너빌리티한테 흘러들어가는 글로벌 패시브 자금이 발동이 된다라고 생각을 해봐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 패시브 자금은 외국계 투자 자본이죠. 외국계 투자 자본. 우리나라에서 가장 좋아하는 게 뭡니까? 외국인이라고 생각을 해봐 주시면 되는데, 이 외국인이 투자한다라는, 간접적으로라도 투자한다라는 이런 기대감에 주가가 먼저 선반영돼서 상승을 하고, 고점 부근에서는 MSCI에 대한 이슈가 우후 죽순처럼 막 쏟아져 나옵니다. 경제방송에서도 나오고 증권가에서도 나오고, 그리고 이제 막 기사도 나오고 우후 죽순처럼 쏟아져 나온다고 생각을 해봐 주시면 되는데, 지금 상승하는 구간에서 MSCI 이야기를 저 빼고 다른 유튜버나 아니면 경제방송 아니면 증권가에서 보고서 같은 거에서 여러분들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없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렇다는 건 뭐냐면 아직 MSCI 편입에 대한 기대감이 선반영돼서 올라온 구간이 아니구나 라고 생각을 해봐 주시면 될 것 같고, 2차 파동을 하면서 다시 한번 상승이 있을 때는 그때는 충분히 불거질 수 있는 내용의 이슈다 라고 제가 먼저 포문에 말씀드리는 구간이었다고 생각을 해봐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대응 방법까지 말씀을 드려야겠죠. MSCI 편입이 된다라고 하면 아까 전에 선반영이라는 내용의 기사를 보셨다시피 주가가 먼저 상승을 하면서 이런 고점 부분에서 나오고 나서, 이슈가 나오고 나서 정작 그 이슈가 나올 때는 이렇게 빠지다가 다시 한번 편입되는 구간에는 더 가지 못하고 줄줄줄줄 흘러내리는 게 일반적인 패턴이라고 생각을 해봐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대표적으로 에코프로가 그걸 활용해서 주가를 한번 시원한 상승 흐름이 있었다는 건데, 왜 그게 활용이 된 거라고 생각을 해봐 주시면 쉽게 생각하면 그냥 수급입니다. 수급. 외국인 수급이 쏟아져 들어올 수 있다는 내용으로 생각을 해봐 주시면 될 것 같고, 여기서 1차적으로 상승할 때 5월 MSCI 불발되면서 한번 하락했다가 다시 한번 상승하면서 여기서 8월 MSCI에 실제로 편입이 됐어요. 근데 고점은 어디서 찍었습니까? 7월 26일 날 고점 찍은 게 정확하게 확인이 되시죠? 그리고 이때 당시에 5월 MSCI에 편입될 때 5월 중순에 발표가 있는데, 이때 당시에는 언제 고점을 찍었어요? 보시다시피 4월 11일 날 고점을 찍었던 게 확인이 되실 겁니다. 이때 불발 이슈가 생기면서 다시 한번 내려갔다가 지지받고 다시 상승이 나와주면서 주가가 폭발적으로 상승하는 2차 파동의 어떤 촉매제로 다시 한번 작용을 했다라는 말씀이고요. 에코프로만 보면 섭하니까 우리가 에코프로 머티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자, 에코프로 머티 같은 경우에도 이게 상승을 하면서 점점 이렇게 날카롭게 올라와 주다가 이 구간에서부터 1월 11일 날 고점을 찍었는데, 에코프로 머티 같은 경우에도 이 MSCI 실제로 편입된 거는 이때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2월 13일 날 편입됐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양봉이 깔끔하게 마감을 했는데 그 뒤로 이렇게 줄줄줄줄 흘러내렸죠. 만약에 여기서 양봉이 너무 깔끔한데 너무 윗꼬리도 없고 너무 깔끔한 장대 양봉인데 하면서 여기서 종가 베팅 들어가셨던 분들은 어떻게 됐어요? 탈출을 잘 못하셨다라고 하면은 손실이 엄청나게 커지는 구간이 생길 수밖에 없었다는 말씀이고, 그렇기 때문에 MSCI에 대한 기대감이 선반영돼서 고점을 먼저 찍은 다음에 다시 한번 가는 척하고 흘러내리는 패턴이 많다 보니까 두산 에너빌리티도 우리가 MSCI가 본격적으로 활용될 때는 굉장히 조심하셔야겠다라고 한번 짚어드리겠습니다. 여기서 한번 조정을 받다가 이쁘게 60일선 딸려 올라오는 구간, 대략적으로 55,000원에서부터 이 구간까지를 조금 아무래도 우리가 기회 구간으로 삼을 수가 있겠다라고 생각이 드는 거고요. 여기서 한번 이렇게 흐름을 만들어준 다음에 다시 한번 올라간다라고 하면은, 이렇게 상승하다가 이렇게 흐름 만들어주고 다시 한번 이렇게 올라간다라고 하면은 이 언제 지금 활용될 수가 있겠다? 10월쯤부터는 슬슬 얘기가 들려올 겁니다. 빠르면 9월 중순에서 10월쯤에는 한번 얘기가 슬슬 돌려오면서 MSCI가 이제 11월에 있거든요. 11월 날 만약에 뭐 리뷰가 되고 실제로 편입이 된다고 하면 더 가지 못하고 이렇게 빠지는 형태로, 그러니까 한번 이 구간에서 고점을 9월 중순이나 아니면 10월쯤에 한번 찍고 나서 이렇게 빠지는 형태로 진행될 확률이 좀 높겠구나라고 생각을 해봐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에는 이 4년간의 박스에 물량을 한번 싹 훑어줬던 이런 구간이 있었는데, 한번 훑어주고 내려왔다가 다시 한번 돌려 세워주는 구간에서 굉장히 프로그램이 수상하게 작용을 했었던 게 사실이에요. 자, 보시면 이때 당시에 프로그램이 이전에는 없었던 매수 금액을 갑자기 질러주는 게 확인이 되실 텐데, 이때 당시에 질러줬던 금액이 얼마입니까? 860억 가까이를 질러주면서 아래 꼬리를 말아 올리고 본격적으로 4년간의 박스의 상단부를 돌파하는 구간이 나왔었는데, 이날이 언제냐면 5월 7일인데 이날에 굉장히 수상한 흐름을 지켜보면서 뭐라고 보내드렸었냐면, 자, 두산 에너빌리티를 얼마 이하로 한번 잡아가 보시면 되겠다, 매수가를 26,000원 이하로 한번 잡아가 보시면 되겠다라고 말씀드리면서 텔레그램방 링크까지 한번 보내드렸었는데요. 혼자 대응하시는 게 어려운 분들 같은 경우에 대응방으로 한번 들어와 보시면 될 거다라는 말씀인데, 자, 보시다시피 계속적으로 이렇게 두산 에너빌리티 관련해서 작성을 해드리고 있는 방이라고 생각을 해봐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렇게 대응방으로 들어오시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어떻게 들어오시면 되냐면, 영상을 쭉 내려보시면은 더보기라고 지금 보이실 텐데, 영상 하단에 있는 더보기를 딱 클릭하셨을 때 어떤 게 나오게 되냐면은 이렇게 링크가 하나 나오게 됩니다. 이 링크를 여러분들 이상한 스팸 같은 거 아니니까 이 링크 한번 클릭해 보시면 어떤 창으로 연결이 되냐면요,
이렇게 설문 작성을 할 수 있는 창으로 연결이 되게 됩니다. 여기 보시면은 지금 이용하실 혜택을 선택해 주세요 이렇게 나와 있는데 1억 만들기 프로젝트 주도주 대응방 여기 보이시죠? 주도주 대응방 이 부분에 체크를 해봐 주시면 될 것 같고 내가 혼자서 대응하는 게 너무 어렵다 하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지금 영상을 찍는다 하더라도 영상을 찍게 되면은 만약에 지금 영상을 촬영하고 있는 시간이 12시 17분인데 영상을 촬영하고 있어서 이 영상 마감이 되는 게 12시 30분에 대략적으로 끝났다라고 하면요. 이게 바로 12시 30분에 오픈되는 게 아니라 어떤 식으로 좀 진행이 되죠? 편집을 또 해야 되겠죠. 만약에 30분짜리 영상을 찍으면 30분 동안 최소로 편집을 하게 되면은 이게 1시간인데 1시간 동안 편집하고 영상 찍고 한 다음에 바로 공개되는 게 아니라 영상의 순번을 기다려서 오픈이 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여러분들이 실시간으로 대응하시는 건 굉장히 텀이 있을 수밖에 없다. 그러면 우리가 영상을 보고 일봉을 보고 대응을 할 수는 있겠지만 분봉 흐름상 어떤 실시간으로 대응을 받는 거는 아무래도 한계가 있겠다 싶어서 이 방으로 들어오시면 되겠다라는 말씀이고 주도주 대응방 체크를 해주시면 될 거다라는 말씀인데 중장기 끌고 가서 수익 보는 종목 아니면은 셈이나 돈 버는 기술, 단타 스윙 시초가 이것들도 동시에 체크를 해주실 수 있는 그러니까 중복이 가능한 영역이라고 생각을 해봐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어떤 차이가 있는지는 뒷부분에서 설명을 드리고요. 지금 보시면 연락처를 입력하실 수가 있는데 지금 여기 간혹 이렇게 예시처럼 010-1234-1234 이렇게 적어주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이 설문 작성을 하시는 의미가 없다라고 봐주시면 되기 때문에 1234-1234가 아니라 구독자님들의 전화번호를 정확하게 기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아래쪽에 보시면 분석을 희망하는 주식 이렇게 되어 있는데 두산 이렇게만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두산 로봇을 지금 영상을 촬영하고 있진 않기 때문에 아니면 두산이나 두산 로봇, 두산 밥캣을 촬영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냥 두산이라고 적어서 보내주시면 된다라는 말씀이고 그 외에 문의사항에는 구체적으로 적어주셔도 돼요. 두산에너빌리티를 얼마에 샀는데 지금 비중이 얼마고 얼마 정도의 추가적으로 들어갈 구간이 있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적어주셔도 된다는 말씀이고 아니면 예를 들면 알테오젠이 살짝 올라가길래 샀는데 알테오젠 이거 지금 제약바이오 괜찮나요? 금리 계속 인하한다고 하는데 뭐 이런 내용을 적어주셔도 되고요. 그것도 아니라 뭐 진짜 할 말이 없으시면은 그냥 신고가 가자 이렇게 지금 적어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시원하게 한번 기운 받아서 신고가 가자라고 한번 적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 지금 보시면은 동의함이라고 있는데 동의함 체크해 주신 다음에 제출 눌러주시면은 제출이 완료가 됩니다.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중장기 끌고 가서 수익 보는 종목이랑 그리고 이제 셈이나 돈 버는 기술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릴 건데 바로 엊그제 추천이 나갔다라는 말씀인데 메커스가 엊그제 추천이 나가면서 어제 이렇게 시원하게 수익 구간이 바로 나와줬습니다. 한번 보시면은 상단에 7월 10일이 확인이 되시나요? 7월 10일 확인이 되실 거고 7월 10일 날 이거 사실 블러 처리가 되어 있는데 그냥 눌러보시면 바로 오픈이 되는데요. 자, 지금 보시면 메커스라고 해서 19,880원 이하로 진입시대 2분의 1, 딱 2분할로 들어가 보자 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많은 분들이 조금 확인을 해주셨어요. 얼마 정도가 확인을 해주신 거냐면은 280분 정도가 확인을 좀 해주시면서 좋아요랑 따봉도 많이 눌러주셨는데 자, 여기 메커스 한번 가보시면 메커스가 언제 추천이 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7월 10일 날 오후 3시 12분 종가 베팅으로 나갔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 7월 10일이면 언제냐면 여기 지금 하단에 보시면은 7월 10일이 이때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처음에 장대 항공 뽑아주면서 이것도 이제 자사주 관련해서 소각 관련한 이슈로 해서 상승이 있었죠. 한번 이 구간에서 잘 지지를 받아주면서 최근에 이렇게 3일선을 무너뜨리지 않고 지지를 잘 받다가 종가까지 만들어준 다음에 슈팅이 나오는 구간이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이런 패턴을 발견하고 수익을 볼 수 있었다라는 말씀인데요. 딱 이 분봉 흐름만 놓고 봤을 때는 오른쪽에 있는 이 분봉 흐름이랑 정확하게 일치하고 있는 게 확인이 되시죠. 어떤 구간까지가 정확하게 일치할 거냐면 딱 이 구간에서 안내를 드렸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안내 드리면서 시원하게 상승 흐름 한번 나와주면서 17% 가까이 상승이 나왔던 메커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추천을 드렸던 배경에는 무엇보다도 상승을 하면서 이렇게 전고점 부근을 시원하게 돌파를 해줬는데 돌파하면서 거래량이 급감하고 있는 게 보이시나요? 지금 거래량이 완전 급감하면서 조정을 예쁘게 해주고 있었기 때문에 이 구간에서 2분할로 해서 진입해 볼 수 있었다라는 근거고 이 지금 말씀드렸던 게 셈이나 돈 버는 기술 이 부분을 체크를 해주시면 될 것 같다는 말씀이고 중장기 끌고 가서 수익 보는 종목 같은 경우엔 영상에서도 항상 찍어드리고 있었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여기 지금 보시면은 이게 바로 미트박스라는 종목입니다. 자, 미트박스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얼마 전부터 계속 이슈가 됐었죠. 정말로 정확하게 예언에 가깝게 짚어드렸다라고 생각이 드는 건 뭐냐면 관세 식품 관련해서 30-40% 정도가 수익을 볼 수가 있고 7월 초 여기 지금 보시면 7월 초라고 봐주시면 되는데 라고 지금 자막이 나와 있는데 하단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트레이더 K입니다 하면서 1개월 전에 3,000분 가까이 시청을 좀 해주셨어요. 자, 뭐 여기 보시면은 6월 9일날 정확하게 6월 9일날 좀 짚어드렸다라는 말씀인데 여기 지금 이 차트의 모양을 한번 기억해 보세요. 미트박스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차트의 모양이 그대로 일치를 하고 있죠? 상장한 이후로 하락을 하다가 이렇게 돌려주고 여기서 양봉 한번 세워주면서 딱 바닥 만들어주고
다시 한번 출발하기 직전에 이렇게 올라타 있는 구간에서 영상을 촬영했다라는 말씀인데 어떻습니까? 정확하게 일치를 하고 있죠. 상장하면서부터 하락을 계속하다가 돌려주고 양봉 하나 기준봉 세워주고 여기서 바닥 다져준 다음에 이렇게 올라와 있는 구간에서 7월 초까지 한번 보시자라고 말씀을 드렸다라는 거고요. 6월 9일부터 시작해서 7월 초까지 해서 37% 가까이 수익률을 달성을 해줬는데 영상에 이미 다 증거가 남아있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확인하실 수 있었다라는 말씀입니다. 중장기 끌고 가서 수익 볼 수 있는 종목 으로 말씀을 드렸던 거고 또 있습니다. 여러분들 굉장히 많습니다. 이것 같은 경우에 동양철관인데 한번 차트를 찾아보시면 되는데 3주 전에 6월 14일 날 찍어드렸던 내용이고 또 어떤 게 있었냐면 우진 같은 경우에도 이 차트에서 정확하게 3주 전에 좀 촬영을 해드리면서 6월 18일 날 촬영을 했었는데 이거는 바로 다음 날에 시원하게 슈팅이 나왔었습니다. 이거 하나하나씩 다 보면은 시간이 너무 없어서 여기까지만 설명을 드리고 중장기 끄고 가서 수익 볼 수 있는 종목 같은 경우에는 이 부분이니까 체크를 해주신 다음에 연락처 기재 정확하게 해주시고 분석을 희망하는 주식에 해당하는 두산이라고 적어주시면 되겠고요. 동의함 체크한 다음에 제출 이렇게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구독자님들한테 혜택을 드리고 있는 게 100% 무료로 진행을 지금 하고 있는데 이렇게 100% 무료로 진행을 하고 있는 이유가 뭐냐면 전국적으로는 구독자 100만 명 달성 전까지는 유료 전환할 계획이 없다 보니까 무료로 진행하고 있을 때 수익 많이 보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이고요. 왜 이렇게 남 좋은 일을 하나요라고 지금 궁금하신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 구독자 100만 명 찍기 전까지는 무료로 진행을 하는 거고 구독자 100만 명을 달성하기 위해서 지금 보시면은 구독자가 18만 명 정도가 되는데 100만 명까지는 아직 한참 멀었죠. 이렇게 달성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한테 수익 많이 내드리고 무료로 진행 중일 때 수익 많이 내드리고 하면은 여러분들 여기 보시면은 공유하기라고 있으시죠? 여러분들이 수익이 안 나시면 영상을 또 앞으로 안 보실 거기 때문에 수익을 최대한 내드리기 위해서 무료로 진행을 하면서 어느 정도 확신이 있는 픽을 바탕으로 일정 매매와 장세에 따른 단타 스윙을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이고요. 이렇게 수익 많이 내드리면 여러분들이 많이 입소문도 내주시고 공유하기로 많은 분들한테 입소문도 내주시고 하면은 기존의 구독자님 플러스 새로 유입되는 구독자님이 증가하게 되면서 구독자 100만 명 달성하는 것도 무리가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영상 시작하기 앞서서 구독이랑 좋아요 꼭 한 번씩만 부탁을 드린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기존의 구독자님들이 처음에 조회수를 태워주시고 새롭게 유입되는 구독자님들이 새롭게 유입이 되는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영상 시청해 주시면서 구독자 혜택 통해서 수익 많이 보셔서 무료로 진행되고 있을 때 수익 많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다시 한번 두산에너빌리티 내용으로 돌아와서 우리가 두산에너빌리티 다시 한번 상승할 때는 지금 나올 수 있는 원전 테마가 추가적인 수주, 팀코리아의 어떤 성과와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은 가스터빈 관련한 단독 수주 이렇게 여러 가지 내용의 이슈가 나올 수 있지만 이거는 회사 내부자가 아닌 이상 계약 상황은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그런 거 토대로 매매를 해서도 안 되는 거고요. 그럼 우리가 나올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때그때 이슈를 체크하면 된다는 말씀인데 제가 계속적으로 그런 이슈 체크에 대한 부분 영상 찍어드릴 거니까 구독,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을 드리고 다시 한번 올라갈 때는 어떤 테마가 메인으로 작용할 수가 있겠다. MSCI 관련한 테마가 메인으로 작용할 수가 있고 이게 만약에 뉴스가 나오기 시작한다라고 하면 슬슬 팔아야 되나라고 생각을 해봐 주시면서 그때 당시에도 제가 영상을 찍고 있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구독이랑 좋아요 한 번씩만 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특징적으로 말씀드릴 거는 뉴스케일 파워가 살짝 반등이 나와줬던 구간이 있었다라는 말씀인데 지금 차트를 크게 한번 보시면은 뉴스케일 파워 같은 경우에 좀 하락을 해주면서 사실상 조정폭을 봤을 땐 두산에너빌리티보다 세지는 못해요. 오히려 뉴스케일 파워보다 두산에너빌리티가 더 세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지금 살짝 어제장이 상승을 좀 살짝 해주면서 몇 퍼센트 정도 상승을 했었냐면은 대략적으로 이제 종가를 4%로 마감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은 여기 5일 이평선에 저항을 받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얘도 지금 한번 흐름을 만들어줘야 되는 구간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앞전에도 정말로 무섭게 상승했다가 무섭게 빠졌다가 기대감에 상승했다가 무섭게 빠졌다가 실질적으로 실적에 대한 부분이 확인되면서 다시 한번 상승 흐름이 있었지만 이 파동 자체를 놓고 봤을 때는 아직 광기 구간으로 들어가지 않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점점 상승 파동이 날카로워지고 있는데 한번 광기 구간으로 더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거라고 저는 전망을 하고 있고요. 일단 뉴스케일 파워사가 올라간다라고 하면 당연하게도 두산에너빌리티도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해봐 주시면 될 것 같은데 뉴스케일 파워사가 4% 정도 반등한 상황에서 어느 정도는 월요일장에 반등을 좀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한번 짚어드리면서 지금 또 어떤 내용을 우리가 같이 볼 수 있냐면 서클 인터넷 그룹이라고 알고 계시죠? 이 서클 인터넷 그룹이 이 스테이블 코인 관련한 종목이라고 생각을 해봐 주시면 되는데 스테이블 코인 관련해서 좀 하락이 나와줬어요. 아무래도 이게 남들 좀 빠지고 있는 거를 기뻐할 일은 아니겠지만 우리가 이게 좀 빠지는 거에 대해서 유심히 봐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요. 지금 카카오 같은 경우에도 어제 좀 조정이 나왔었죠. 마이너스 2.44% 정도. 지금 이 카카오라든지 네이버 이런 어떤 스테이블 코인 관련한 종목들이 계속적으로 시장에서의 수급을 끌어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두산에너빌리티가 단독으로 독주할 수가 없었던 상황도 있습니다. 수급이라는 건 결과적으로
어쨌든지 간에 어느 정도 한정적이라고 생각을 해봐 주시면 될 것 같거든요. 추가적으로 수급이 쏟아져 들어오려면은 개인 투자자들, 개미들이 2차 파동에서 따라 들어오는 분들이 무조건 들어와 줘야 되는 구간이라는 건데, 지금 상황에서는 예탁금 자체가 한정적인 상황에서 수급이 분산이 되게 되면은 두산에너빌리티가 독주할 수 있는 체제가 구축이 되지 못한다라는 소리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카카오가 살짝 하락한 거 수급이 어느 정도 이탈될 것까지 생각을 해봐 주시면은 두산에너빌리티 단기적으로 다시 한번 반등을 할 수 있는 이런 구간으로 생각을 해봐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증시 자체가 많이 올라온 상황에서 사실상 이 증시도 더 올라갈 거라고 저는 전망을 하고 있는데, 앞전에 제가 뭐라고 말씀을 드렸냐면 이렇게 빠지는 구간, 박스 치면서 한번 조정 주는 구간에서 증시가 여기까지 빠질 확률은 굉장히 낮다라고 저는 보고 있다라고 말씀드리면서 맥시멈으로 밀려봤자 21선이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21선도 아니라 11선 부근에서 반등을 해주면서 다시 한번 3200포인트까지를 좀 상승을 해줬습니다. 자, 보시다시피 3300포인트가 최고점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은데, 지금 상승각도 굉장히 날카롭게 올라오면서 이제 4000시대, 5000시대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충분히 3300포인트까지는 당연하게도 달성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여기까지 만약에 상승을 했을 때는 단기적으로는 조정을 보일 수가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올라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이슈 때문에 그렇죠? 상법 개정에 대한 이슈와 그리고 이제 코리아 리스크가 어느 정도 해소되고 있는 부분도 있어요. 코리아 리스크, 그리고 이제 시장에 돈을 풀고 있는 부분, 이런 것까지 다 합쳐져서 증시가 4000포인트까지도 상승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코리아 리스크에 대한 부분은 어떤 거냐면은, 우리가 지금 코리아 리스크,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생겼던 이유는 남과 북이 어떻게 보면 대치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이죠. 근데 이제 남북이 만약에 사이좋게 좀 화합의 모드로 간다라고 하면은 이 완전히 통일되는 것까지는 아니겠지만 코리아 리스크도 어느 정도는 해소가 될 수 있는 상황이다라고 생각을 해봐 주시면 될 것 같고, 시장에 돈 풀고 있는 거는 여러분들도 알고 계시죠? 이제 7월 20일부터였나요? 신청하는 구간이 있으니까 여러분들 신청을 해보시면 될 것 같다는 말씀이고, 제가 오늘 두산에너빌리티 영상을 촬영을 해봤는데 여러가지 이슈로 봤을 때는 지금 구간에서 어쨌든지 간에 단기 조정은 나올 수 있지만 돌려주는 흐름에서 우리가 61선에서의 지지선을 한번 기대해 봐야겠다. 빠진다 하더라도 이렇게 빠지는 게 아니라 한번 이렇게 찌글찌글 하면서 지지를 받아가면서 이렇게 딸려 올라오는 구간에서 55,000원 구간에서 만약에 지지 반등이 나와준다라고 하면요, 다시 한번 상승으로 만들어주면서 흐름을 만들어주고 상승 관점에서 저는 좀 보고 있습니다. 전력 수요라는 게 지금 AI가 계속적으로 치고 가고 있는 상황에서 엔비디아하고도 신고가로 계속 가고 있는데, 엔비디아가 갑자기 난 이제 전력이 필요가 없어요 라고 하는 게 말이 안 되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원전에 대한, 그리고 이제 가스터빈에 대한 수요가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짚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오늘 두산에너빌리티 영상 촬영해봤는데 구독,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리면서 내일 영상에서 찾아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